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여러분 많이 쓰고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100권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한 권을 100번 읽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글 많이 쓰세요? 100줄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100번을 읽을 가치가 있는 한 줄을 쓰라는 말입니다. 그냥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많이 하세요. 물론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인간은, 지성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 하나 던집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유독 고가의 패딩을 입는 아이와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400만 원이 넘는 패딩이죠. 그냥 궁금합니다. 패딩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글쓰기는 댓글 쓰기에서 시작한다. 매일 블로그와 페북에 3개 이상을 글을 써서 올리는데 대부분 3시간 넘게 사색해서 나온 글이다. 그런데 어제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400만 원 패딩에 대한 글을 써서 올린 포스팅에 올해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다. 내가 원한 것이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결과다. 간혹 이런 허망한 글을 올리는 이유는 평소 댓글 쓰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쉬운 마음으로 댓글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무튼 댓글 쓰게 만드는 작업 성공이다. 모든 글쓰기는 댓글 쓰기에서 시작한다. 누구든 생각하면 쓰게 된다. 어디에서든 댓글을 자주 써야 한다. 2천만 원 넘는 청바지에 대해 썼다면 난리 났을 듯. 물론 전 같은 청바지 10년 동안 입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결국 잘 되는 사람의 특징. 요즘 매우 놀라운 소식을 자주 듣게 된다. 20년 전에 나왔던 음악과 드라마가 다시 주목을 받으며 그때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전성기가 이미 예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서고 있다. 정말 값진 장면이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소중한 인생의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되었다. 일단 출발했다면 멈추지 말라. 멈추지만 않으면 도착할 테니까. 오랫동안 소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응원을 받았던 사람은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법칙이다. 그들의 모습은 수평선 끝에서 어둠을 밝히며 결국 뜨겁게 떠오르는 태양과도 닮았다. 우리 주변에는 곧 떠오를 사람이 여전히 많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라는 기회를 만나는 일이다. 이미 준비를 마친 사람이 그 시대에 맞는 콘텐츠의 주인공이 될 때 그는 지난 20년 넘게 준비한 모든 것들을 일제히 세상에 분출하며 세상의 중심에 선다. 세상은 아니 이렇게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왜 이제야 세상에 나왔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누구도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일상의 고독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는 삶의 어느 한순간도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한 적이 없으므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을 때 그들 자신만은
스스로를 굳게 믿었다. 그들은 매일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그대 자신을 믿어라. 그게 최고의 재능이니까. 세상에는 결국 잘 되는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는 최소 20년 이상 한 길만 걸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어두운 그 시간을 온통 창조적 고독으로 채웠으며 그런 자신을 일찌감치 알아본 소수의 소중한 사람들의 조용한 응원을 받으며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강하게 믿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 지금 분투하고 있다면 부디 멈추지도 방황하지도 말고 그대로 자신을 믿고 가라. 인생 전반기는 매우 짧아서 자신의 힘으로 원하는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선천적인 부분과 주변 환경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후반기는 다르다. 전반기에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누구나 후반기에는 주인공이 되어 자기 삶의 무대 중심에 설 수 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일단 시작했으면 멈추지 말고 당신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의 조용한 응원가를 소중하게 가슴에 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고독한 일상을 믿어라. 자신을 믿는 사람의 하루는 어떤 햇살보다 찬란하다. 절망하지 말라. 인생 전반기는 원래 잘 풀리는 시기가 아니다. 그 시절은 꼬인 운명의 매듭을 조금씩 풀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헤매도 아름다운 삶의 전반기를 끝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온다. 기억하라. 잊어도 또 다시 기억하라. 살아서 걷고 있는 한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바이올린 연주로 강연을 시작하고 싶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시절 피아노와 서예,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바이올린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피아노도 좋지만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 나중에 강연을 바이올린 연주로 시작하면 글을 쓰는 내 마음을 멜로디로도 소중한 분들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와 바이올린이 어울릴 것 같다. 다정하게 말하는 아빠가 아이를 뭘 해도 잘 되는 능력자로 키웁니다. 아이의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1.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낀다. 2. 주변 눈치를 필요 이상으로 본다. 3. 자기 생각을 선뜻 주장하지 못한다. 4. 성격이 점점 예민해진다. 5. 사춘기 이후로 모든 게 최악이 되었다. 아이가 이런 상태가 되면 문제가 뭘까요? 맞아요. 뭘 해도 되는 게 없어서 좌절하고 나중에는 완전한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서 머물며 관찰하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주로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다정하지 않은 아빠의 말입니다. 아빠의 말이 차갑거나 냉정하거나 혹은 고성을 동반한 분노와 평가 위주의 말일 때 아이의 마음은 자꾸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위에 나온 5가지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와 대화를 자주 오랫동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정하게, 듣기만 해도 마음이 예뻐질 수 있게 한다면 아이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하루 한마디로 아이가 더 잘 자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위대한 투자가 또 어디에 있겠어요? 아래 소개하는 16가지 말을 낭독과 필사로 눈과 마음에 담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그럼 아빠의 말에 힘을 얻은 아이가 자신의 삶을 바꿔 뭐든 의욕적으로 해내며 뭘 해도 잘 되는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1. 오늘 힘든 일은 없었니? 2. 이렇게 잘 커져서 늘 고마워. 3. 아침에 일어나 네 얼굴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4. 주말에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5. 우리 아들, 딸은 어쩌면 마음도 이렇게 예쁠까? 6. 아빠랑 뭐 하고 싶은 거 없니? 7. 네가 좋아하는 모습만 봐도 아빠는 저절로 행복해져. 8.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빵 사다 줄게. 9. 우리 애기 웃는 모습도 참 예쁘다. 10. 네가 있어서 아빠가 힘이 난다. 11.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좋으니까 말해주렴. 12. 오늘 하루도 네 생각 많이 했어. 13. 역시 우리 딸, 우리 아들이야. 14. 네가 고른 거라면 믿을 수 있지. 15. 네 이름은 언제나 듣기 좋은 말이야. 16. 아빠는 네가 잘해도 반대로 못해도 괜찮아. 그냥 너 자체가 좋은 거니까. 부모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몸으로 안아줄 수도 있지만 한마디 말로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죠. 품에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모습은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부모가 들려주는 말에도 품이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거나 마음이 아플 때마다 편하게 안겨서 쉴 수 있는 말의 품을 내어주는 부모가 된다면 그 가정에는 좋은 소식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정한 말은 아이에게로 가서 꽃이 됩니다. 부모만이 줄 수 있는 말의 향기를 매일 아이에게 선물해 주세요. 부모의 말은 아이가 힘을 낼 가장 아름다운 근거입니다.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소통, 5세, 6세, 7세, 8세, 9세,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대화, 책 육아, 초등교육 사춘기, 아빠 육아, 아빠, 엄마, 부모의 말, 66일 인문학, 대화법, 중3, 대2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의 성장 인력. 세상의 크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크기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상상의 크기가 곧 세상의 크기입니다.